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이 아파트 재건축 호재라는 말이 이제 무색하게 됐습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땐 이 분양권만 받으면 시세 차익을 크게 누릴 수 있어서 구축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재건축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요. 또 건설사들도 너도나도 시공권을 따내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인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 재건축 실태 홍경표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취재해 왔습니다. 이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런 전래 동요까지 불러가면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재건축인데 지금은 재건축 허가가 떨어져도 조합원들이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이 재건축 사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래 묵혀두면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헌집이 새집이 되고 투자 수익도 거두는 마법과도 같았는데요. 거기다가 건설사들은 재건축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과열 경쟁 양상까지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재건축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단지 선정만 되면 플랜카드 붙고 난리였던 재건축도 사업 중단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 해지 사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건설 공사비 때문입니다. 이 건설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재건축 현장에 이 가격에는 집 못 짓겠다. 건설사들이 재건축 조합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고요. 재건축 조합들은 그렇게 해서는 돈이 안 되니까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재건축 사업에서 집을 지을 건설사까지 선정을 해놓고 지난달에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성남은행주공 재건축 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성남시에 위치한 은행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은 지 오래되어서 재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최고층 30층 높이의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로 재건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건설사, 시공사와의 시공 계약을 해지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시공 계약 해지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 계약이 해지가 된 이유가 시행사와 조합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공사비 상승이라던가 금융 비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조합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직접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근데 공사비를 시공사는 많이 올리면 좋겠죠. 그렇게 가져면. 근데 여기서 입주한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가 모여갖고 산 게 뭐냐면요. 우리 새 집 짓고 들어와서 웃으면서 살자고 한 거예요. 근데 공사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는 새 집 짓는 게 아니라 나갔다가 입주 못해요. 이거는 부담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해지하게 된 좀 주요 계기가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공사비 증가가 상당히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 이 공사비가 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신 건가요? 조합원들은?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공사비가 445만 원에 이제 가계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시공사에서 이제 제시한 금액이 672만 원을 들고 왔어요. 약 51% 정도 증가된 금액을 갖고 왔는데 지금 현재 건설비가 오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면 과연 이 51%가 공사비가 올라간 부분이 합당한지 조합에서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의무가 있고. 그래서 저희고 시공사한테 제시한 게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서 조합에 자료를 좀 달라. 왜냐하면 공사비가 올라간 만큼 조합은 사업성은 떨어지고 그럼 조합의 분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그 산출 내역이라든지 이 공사비가 672만 원으로 오르게 된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시공사에서 대략 한 근 1년 이상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죠. 근데 이건 싼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병기가 독이가 아닌 게 어딨어요. 딴 데 비교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이건 무슨 빌라를 사도 이렇게 안 갖고 올 거야, 이렇게. 깡통으로 해놓고서 나중에 조금씩 추가. 국산으로 해달라고 해서 올릴 거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저가로 해놓고서 나중에 이건 옵션이 얼마고 이러면서 계속 또 핑계로. 이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불합리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산출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사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산출 근거를 달았는데 정확하게 제시를 안 했고 마감재 또한 저희한테 어떤 마감재로 해서 시공하겠다는 리스트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중에 실착공이 들어갔을 때 이 마감재 부분이 또 하나의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될 만한 공사비 인상 부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 배제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산출 대역과 마감재를 좀 달라고 한 거고 그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사실 건설사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도 쟁점이지만요. 건설사들을 믿지 못하게 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원래 30층 높이로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아파트를 35층으로 지을 수 있다고 건설사가 단언했었는데 결국 35층 건설이 무산되자 신뢰에 금이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GS건설에서 건축주택 사업을 총괄하는 건축주택 부문의 대표 우무현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영상에서 보셨듯이 35층 가능합니다. 저희가 책임지고 수행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여기 공증서를 조합에 제출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 저희가 처음에 입찰에 참여하고 나서 이 35층 대안 설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명하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35층 대안 설계를 제안한 이유는 성남시 인근에 지금 30층을 넘는 단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서 최고의 일반 분양가를 받아서 조합원들 분담금 줄여드리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다른 단지와 차별화된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비 기본계획을 살펴보고 모든 법적인 검토를 완료를 한 결과 저희는 35층 설계가 법적 문제로 확실히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했습니다. 더 잘 지어서 나도 좋은 집 들어가고 내 부담금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시공사가 가능하다고 한 제안서를 받지 않을 권한은 없으시죠. 당연히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 확실하게 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 GS에서 35층을 이제 대안 설계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35층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믿었죠, 조합원님들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인허가는 조합이 득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시 인가 자체가. 근데 이제 35층이 안 된다. 조합에서 대략 한 7, 8개월 정도 그 인허가 과정에 걸쳐서 이제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조합이 그 정도 소요된 이후에 35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다시 30층으로 이제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시 인가를 득하게 된 거죠. 건설사의 공사비 증액 요구,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왜 공사비를 더 달라고 했을까요? 조합에서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비는 50% 이상 올랐는데 대부분 현장이. 근데 실질적 물가 상승분은 20, 30% 얻게 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20%에 대한 상승분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시공사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죠. 영업 기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사실 조금 저희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무래도 이 대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PF 대출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금융비용이 올라갔을 것이고, 그러면 시공사에서 그 발생된 그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본인들이 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살짝 공사비에 태워서 같이 공사비가 상승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제 현대산업개발이나 GS 같은 경우 최근에 광주 화정동이나 저 인천 검단에서 이제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인 시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이 됐어요. 조합 내부에서 그 하락도도 있고, 그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양사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공사비에 대해서 이제 PF 대출, 여러 가지 대출 문제에 대해서 이율이 올라가다 보면 그 이율 부분만큼 또 조합원의 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성은 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네, 성남 은행 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상황 들어봤는데 이 공사비에다가 자재값 말고 이자까지 녹인 것 같다 뭐 이런 설명이네요. 이렇게 시공사 계약을 해지해 버렸으면 이제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이 은행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요. 2019년에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과 재건축 시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에 2022년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대로만 가면 거의 그냥 재건축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건설사가 공사비를 기존에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445만 원에서 659만 원 수준까지 올려줄 걸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평당 720만 원 수준인데요. 거기다가 뭐 아까 영상에서 나왔던 이자 비용과 향후 뭐 공사비 인상까지 반영해 달라고 하자 결국 이렇게 된다면 건축 시 재건축 시 수익성이 안 난다고 판단을 해서 시공 계약을 조합에서 해지를 했습니다. 네. 조합은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공사비가 증가한다고 하면은 2026년에는 평당 810만 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 이렇게 되면 재건축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치솟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도 이게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후 시공사 재선정을 통해서 이제 다시 집을 지어줄 건설사를 조합이 모집 중입니다. 이는 이제 조합 측의 입장이고요. 이 건설사, 그러니까 시공사 측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GS건설은 대내외적인 이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안을 했으며 이 조합과 협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결국 시공사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 물가 인상분과 도면 변경 등으로 이 공사비를 제시한 측면이 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과 협의 위해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 건설사 쪽에서는 이 조건 아니면 적자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을 수주했어도 손절하는 게 낫기 때문에 즉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아. 조합 입장에서는 이런 조건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시공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이 사업에 뛰어들기는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건설사 쪽에서는 시행사가 스스로 네. 자기들과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를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군요. 또 여기와 비슷하게 이제 사업이 중단된 재건축 현장이 또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서울 노원구의 상계 주공 5단지도 이 재건축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2022년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재건축 분담금을 그런데 추산을 해봤는데 가구당 무려 5억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공사비 인상과 공사 기간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었고요. 결국 작년에 시공사 GS건설의 성남은행주공과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 결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이제 재건축 사업이 언제 또 다시 진행될지 지금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우연이지만 GS건설이 계속 등장하네요. 네. 네. 그런데 공사 계약이 해지되는 걸 넘어서 애초에 건설사들이 뭐 이게 네. 다들 재건축 사업 자체에 뛰어드는 걸 좀 꺼려하는 분위기라고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서로 달려들어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했고요. 건설사의 자랑스러운 실적 중 하나로도 회자가 됐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강점을 되게 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수주를 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재건축 사업을 벌이는 것 자체에 신중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 들어갔다가 적자만 보고 혹시나 분양이 안 되면 금융 비용만 나가기 때문에 흔히 말해 물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서울 강남의 도곡 개포 한신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번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는데 이 건설사 중에 단 한 곳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지가 않았어요. 예. 조합은 3.3제곱미터당 평당 920만 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는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한강 조망권을 갖춰서 이제 알짜 입지로 평가받는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이번에 시공사 선정에 나섰는데 응찰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이 조합은 공사비로 3.3제곱미터당 830만 원을 제시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공사를 맡는다 해도 네. 이제 물가가 오르면 또 공사비가 올라갈 그렇죠. 거고, 뭐 그러면 또 이 시공사 계약 해지 같은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겠죠. 네. 네. 사실 뭐 재건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집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제 낡은 아파트를 새롭게 더 높게 많이 지어서 집을 공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 자산 증식, 투자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자산은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아파트 가격이 뭐 오래됐어도 오르는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옵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는 다른 점인 것이죠.
재건축에 투자한 조합원들은 헌집에 투자해서 이제 새 집을 받고 분양도 하고 집값 오르면 시세 차익도 거두고 뭐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한번 수주를 하게 되면 수천억 원, 수조 원의 수익이 나니까 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공사비가 오르니까 기존에 헌집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담금을 더 내야 되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고요. 거기다 고금리다 보니까 재건축이 늦어질수록 이자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거기다가 건설사들은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PF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비 인상을 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으로 적자가 뻔한데 이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사비가 올라가면 그만큼 분양가가 또 올라가니까 분양하는데도 리스크가 있고요. 결국 서로 돈을 잃지 않으려는 머니 게임이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재건축에서 별로 먹을 것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뭐 집값 상승이 보상을 해준다면 해결이 되는 것인데 지금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는 것을 보면 현재 이마저도 상당히 전망이 어두운 게 현실이고요. 네네. 이제 앞으로의 재건축 시장 전망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는 재건축이 그동안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거는 낮은 용적률하고 그리고 높은 분양가, 그다음에 적은 공사 비용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높은 공사 비용과 그다음에 높은 비용 그리고 종전과는 달라진 부분은 지금은 조합원 간에 그리고 인허가청이랑 조합 간에 그리고 조합과 건설사 간에 이렇게 갈등의 요인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시간을 더 오래 끌게 하는 요소들이고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현재는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좀 어려워진 것 같고요. 심지어 뭐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핵심지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런 형태의 사업지도 공사가 안 돌아가는 이유는 여러 갈등 요인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올해 1월 1, 2, 3월 누적으로 보면은 인허가가 이제 이런 공사 과정의 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허가 감소폭이 서울이 가장 커요. 가장 사업성이 좋다고 알려진 서울에서 인허가 감소폭이 가장 크다는 거는 그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뭐 비용이 올라서 아니면 분양이 잘 안 돼서 이런 걸 넘어가지고 그 기저에 있는 비경제적인 요인도 굉장히 이런 사업들을 질질 끌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재건축을 만약에 투자하시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면은 지금 이 재건축 투자가 좀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아니면 다른 대안이 좀 더 있을까요? 저는 재건축을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주택시장이 단기 횡보가 예상이 되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결국은 좋아질 놈을 뭐 찾는다 이런 생각이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한 요인도 많고 지금의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되기도 좀 난망해 보여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 추천을 막 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변곡점에 있는데 다른 나라 사례들도 보면은 결국 특정 제도가 잘 굴러가다가 어떤 순간부터는 그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도 순수 민간 재건축 방식이 어느 순간 이제 그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민관 합작 방식이거나 이런 것들이 국내도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초에서 하던 막 국토부의 재건축 촉진 방향도 대부분 다 용적률이었는데 참석자들은 갈등을 좀 중재해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주체 간에 또 사업 주체를 둘러싼 외부 환경 간에 그런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를 그대로 방치한다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프로젝트처럼 보이는 건데 막상 사면은 돈이 매몰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재건축 시장 전망과 대책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 인터뷰 영상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생생한 부동산 현장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